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를 이을 세자 훗날의 문종을 위한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신발창을 태워 가루를 내어 먹이는 등 기괴한 압승수를 부리다 발각되어 쫓겨났습니다. 세종은 이번만큼은 가문과 학식, 외모를 철저히 검증해 해평봉씨 가문의 딸을 두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이름을 남기게 될 순빈봉씨였습니다. 1429년 화려한 입궐과 함께 순빈봉씨는 소헌왕후와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했으며 외모 또한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자와의 관계였습니다. 학구적이고 단아한 여인을 좋아했던 세자는 첫 부인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성격이 강하고 화끈한 봉씨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의 처소를 찾는 대신 서책에 파묻혔고 빈의 방은 밤마다 적막함만 가득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봉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엄격한 금기를 깨고 몰래 술을 들여와 마시며 시름을 달랬습니다. 술에 취하면 궐 안에 궁녀들을 불러 세우고 행패를 부리거나 벽에 귀를 대고 다른 방의 소리를 엿듣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의 방황을 전해 듣고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자에게 빈을 박대하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기대와 남편의 무관심 사이에서 봉씨의 마음은 점점 뒤틀려 갔습니다. 세종은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마음을 잡을 것이라 믿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봉씨는 세자가 다른 후궁을 찾는 것에 질투를 느껴 대궐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자신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세종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봉씨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금기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세자빈의 외로움이 궁녀를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며 조선 왕실 최대의 스캔들이 창덕궁의 깊은 밤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순빈 봉씨의 기행은 이제 단순한 방황을 넘어 위험한 탐닉으로 치달았습니다.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은 결국 궐 안에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자신의 시녀인 궁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봉씨는 궁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자신의 몸을 씻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일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봉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봉씨는 소쌍에게 너를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다며 매달렸고 다른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소쌍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 세종실록에 박제된 기록은 차마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봉씨는 밤마다 소쌍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여 억지로 눕게 한 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기괴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상대방의 입술에 혀를 놀려 육체를 탐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동성애의 실체를 공식 기록이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쌍은 봉씨의 위세에 눌려 강제로 그녀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봉씨는 소쌍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하면 무섭게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고 심지어 소쌍을 다른 궁녀들과 격리해 자신의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봉씨의 처소 밖에서 보초를 서던 궁녀들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기묘한 신음소리와 봉씨의 애끓는 고백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세자빈이 남자가 아닌 여인을 품고 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대궐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스캔들은 결국 소헌왕후를 거쳐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설마 국모가 될 여자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했겠느냐며 믿지 않았으나
소쌍을 비롯한 주변 궁녀들을 불러 은밀히 문초한 끝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쌍은 빈께서 저를 윽박질러 강제로 눕게 하셨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셨습니다라며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성군 세종의 시대 가장 찬란했던 조선의 중심에서 벌어진 이 은밀하고도 뒤틀린 욕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곧 국가의 기틀이었던 조선에서 차기 국모가 될 세자빈이 여인을 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치정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마침내 소쌍을 비밀리에 불러들여 직접 친국을 시작했습니다. 지엄한 궁궐에서 감히 빈과 함께 누워 해괴한 짓을 벌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왕의 서슬 펄언 위엄 앞에 소쌍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눈물로 모든 전말을 쏟아냈습니다. 소쌍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관들의 붓끝을 떨게 만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쌍은 빈께서 저를 윽박질러 강제로 옷을 벗기셨고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으로 제 몸 위에 올라타 기괴한 행위를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실록은 이 대목에서 혀를 놀려 입술을 탐했다는 식의 유례없는 성적 묘사를 기록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박제했습니다. 세종은 설마 했던 의혹이 끔찍한 진실로 밝혀지자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금수나 하는 짓이다. 하지만 더욱 세종을 경악해 한 것은 순빈 봉씨의 태도였습니다. 소쌍의 자백을 근거로 세종이 봉씨를 문초하자 그녀는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항변했습니다. 궁궐의 다른 궁녀들도 서로 끼고 잠을 자는 이들이 많은데 어찌 저만 가지고 이토록 가혹하게 구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정당한 도피처였다는 듯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나는 이미 세자의 아이를 가졌으나 몸이 좋지 않아 유산했을 뿐이라는 가짜 임신설까지 주장하며 시아버지인 세종과 조정을 기만하려 들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의 파렴치한 변명과 뒤틀린 욕망을 보며 이미 그녀가 세자빈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권력이 되지 못하고 광기가 되어버린 현장. 세종은 이 부끄러운 기록을 숨기지 않고 실록에 낱낱이 남기라 명했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성군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대궐 안에는 봉씨를 옹호하는 이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그녀의 처소인 자선당에는 폐출을 예고하는 차가운 새벽 안개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성의 스캔들이 권례를 뒤흔들자 순빈 봉씨는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세종과 세자 앞에 나아가 자신이 이미 세자의 아이를 가졌으며 최근에 유산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왕실의 후사를 잉태했다는 것은 그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봉씨는 침소에 누워 곡소리를 내며 유산의 증거라며 피 묻은 옷가지를 내보였습니다. 세종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어이들을 보내 그녀의 상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처참한 연극이었습니다. 어이들의 진찰 결과 봉씨의 몸에는 임신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녀가 증거로 내놓은 피 또한 짐승의 피를 묻힌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봉씨는 반성은커녕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궁녀들을 붙잡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며 처소의 기물을 때려 부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품 있는 세자빈이 아닌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과 같았습니다. 봉씨의 폭력성은 점차 잔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본 궁녀들의 종아리를 때려 피가 터지게 했고 세자가 다른 후궁을 찾는 날에는 밤새도록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훈계하러 온 상궁들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시아버지인 세종이 보낸 전령에게까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며느리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받고 그 성질이 사납고 악하여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제 봉씨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린 광기는 세종이 품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연민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왕실의 기강은 바닥에 떨어졌고 세자는 자신의 부인을 보며 공포와 혐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은 이제 그녀를 세자빈이 아닌 미친 여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임신과 폭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광기. 순빈 봉씨가 자초한 이 파멸의 드라마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출이라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마침내 세종대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종은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하여 순빈 봉씨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한 교지를 반포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품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짐승의 짓이며 임신을 속여 왕실을 기만한 죄 또한 무겁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동성애와 기만을 이유로 한 폐위 선언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의 당의를 벗고 거친 소복으로 갈아입은 봉씨는 비참하게 가마에 실려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궁모의 자리를 꿈꿨던 여인의 마지막 퇴장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패빈 봉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봉연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대단한 사대부였습니다. 딸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인해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자 그는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봉연은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자결을 강요하거나 혹은 직접 그녀의 숨통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문을 더럽힌 죄인에게는 부모의 자해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냉혹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봉씨가 패출된 직후 그녀의 아버지 봉여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 비극의 깊이를 짐작케 합니다. 남겨진 궁녀 소쌍의 운명 역시 참혹했습니다. 세자빈과 동침하며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그녀는 곤장백대를 맞고 궁 밖으로 쫓겨나 노비로 전락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인의 뒤틀린 애욕에 휘말린 힘없는 궁녀의 삶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사건 이후 궁녀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율을 세웠으며 세자 문종은 2번의 결혼 실패 끝에 깊은 상처를 입고 한동안 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순빈 봉씨 패출 사건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던 한 여인이 억압적인 궁궐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분명 당대의 도덕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외된 인간의 지독한 외로움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실록에 낱낱이 기록한 이 부끄러운 역사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 소멸해간 그 여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